오늘은 덧셈이네.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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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제도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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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셈 하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과 중고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친구들은 계산 능력은 훈련을 많이 해서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초등에서는 단순 연산 문제 아니면은 문장제 문제인데, 문장제 문제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특징이 있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거나 상황이 나오거나 혹은 말 자체가 너무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구조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듯이 물 발자국? 저도 처음 봤어요. 물 발자국이 도대체 뭐야? 이게 읽는 내내도 머릿속에 이게 딱 박히질 않으니까 도대체 물 발자국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더 심할 겁니다. 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지? 그래서 나한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것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즉, 수학은 논리의 언어고 두괄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래, 뭐 구하라는 건데,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요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물 발자국이 뭔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읽어나가고 있으면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안 돼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딱 포인트 먼저. 그래서 질문이 뭔데? 그러면은 질문이 이거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되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뭔데?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죠? 차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얼마를 줄일 수 있습니까? 물 몇 병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물병으로 환산이 된 요 개수들을 내가 다루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난이도가 상승하는 게 뭐냐면은 다루어야 할 개수가 많아요. 개수가. 보통은 덧셈 뺄셈 문제가 초등에서는 그냥 두 수를 더하거나 많아야 세 개인데 여기에서는 네 개, 다섯 개를 내가 더하고 그 더한 것을 빼서 차이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요약을 하면은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상황, 단어들, 물론 이게 아이의 어떤 독해 수준이나 어휘 수준에 따라서 도착지, 경유지, 입장권 이런 단어들조차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독서를 많이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독서를 하면서 이 단어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모든 상황과 모든 용어를 알고 시험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건 좋지만 모두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만 풀 수 있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해요. 얘네들은 먹지도 자지도 않아요. 인간이 기계한테 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아는 것만 할 수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유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어야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있죠. 예전에는 알고 있는 것만 그대로 수행해낼 수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는데 세상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문제, 해결해보지 못했던 문제도 유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요게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를 만났을 때 요렇게 문제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텍스트로 바꾼 걸로 한번 보시죠. 자, 궁극적으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터널의 길이인데 주어진 정보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운행을 했고 뭐 초고속 열차고 속도가 나오고 길이가 나오고 좌석수가 나와요. 그리고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가 또 나오고 시간도 나왔어요. 그러고는 터널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걸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고 있으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론부터.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뭔데?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뭔데? 아, 터널의 길이야? 그럼 터널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써야 되지? 사실 이게 안 되는 친구 되게 많습니다. 정보가 지금은 되게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정보가 하나만 더 추가돼도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꽤나 돼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기계적으로 덧셈만, 연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 문제에 숫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앞에서 내가 덧셈 해왔으니까 문제가 단순히 덧셈식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숫자 두 개 주어진 걸 더하면 정답이 되더라. 이걸 학습해 버린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요구를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덧셈을 해야 되는구나. 요 판단부터 하고 들어가야지. 오늘은 덧셈이네. 덧셈. 문장제도 덧셈. 하다 보면은 수가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수가 세 개가 나오니까 이 중에 내가 뭘 더해야 되지? 이거랑 이건가? 크기가 비슷한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의 목적,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계산해 나가고 있으면 안 돼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해요, 인간보다.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순간 기계한테 집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일 때는 독서가 중요한데 독서에서 그냥 단순히 소설 읽기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글 읽기와 논리적인 출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화자의 감정 상태, 이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모르는 단어의 유추, 논리적인 추측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수학 문제에서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이런 것 아닐까? 유추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맥락 파악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럼 그 요구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는지, 만약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구해내야 되는지 이걸 유추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리 자체가 추상적 사고와 유추 논리적 사고를 하기에 아직 발달하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이런 부분이 발달되지 않은 친구들 있습니다. 굳이 억지로 끌고 나가실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기다려 주시는 게 답입니다. 그냥 수학이 싫어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이해를 해야 되고, 유추를 해야 되고, 뭐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돼. 나는 아직 그런 거 안 되는데? 근데 엄마는 내가 안 되는 걸 모르고 자꾸 화만 내네? 그럼 눈치껏 그냥 하는 척 해야 되겠다. 수학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두뇌 발달상 추상적 사고가 되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1살, 12살까지 전혀 발달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역정 내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애가 머리가 조금 늦게 트이는구나 하고 그 이후에 연산 이외의 논리적 추론을 필요로 하는 초등 심화 문제들 풀리셔도 된다는 거죠. 굳이 막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걸 시키려고 하고 막 초3인데 초6 심화를 시키려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역량에 맞는 적기 학습을 했을 때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중고등은 독서랑은 또 좀 상관이 없어요. 중고등은 문제 자체가 맥락 파악을 요구하거든요. 단순 계산이 아니니까요. 그럼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수준별로 문제를 읽어 나가는 스타일과 풀이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